안녕하세요. 무역거래 실정 관련하여 지난번까지 제3편 고객사부로부터 PO 접수, 주문 접수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간 영상이 올린 지 오래되어 총괄편으로 1, 2, 3, 4편으로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 단계, 상담, 그리고 견적하고 주문을 접수하고 그 접수받은 주문을 근거로 제조사로 주문을 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는 물류회사를 선정해야겠죠. 그러한 단계를 일괄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계속 봐주십시오. 고객 문의 단계입니다. 고객사가 무역회사로 상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규격과 어떤 종류인지에 관하여 문의하는 과정입니다. 중국에서 흔히 SNS로 많이 사용하는 위챗으로 상호 소통하며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고객사가 사진과 함께 시리얼 넘버, 제품명 등을 문의하고 거기에 따라 정확한 수량과 요구사항들을 파악한 뒤 정리를 잘 하여야겠죠. 고객사로부터 문의를 받으면 무역회사는 바로 저의 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위에와 같이 제조사로 문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제품명에 이러이러한 파트 넘버로 거래가 가능한지, 생산이 가능한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상세하게 문의를 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한국의 카톡도 있지만 위챗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챗을 이용하여 제조사로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게 됩니다. 이때 납기와 가격 등도 상세히 알아봐 달라고 문의해야 합니다. SNS로 연락을 하였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메일을 통하여 제조사 담당자 또는 매니저에게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메일로 정리해서 1, 2, 3, 4 항목을 정리하고 규격과 모델명, 수량, 언제 필요한지 등등을 상세히 문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증빙이 남으며 상대방도 저희 회사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무역 관련한 문의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할 제조회사로부터 문의가 다 끝나게 되면 구매회사에게 무역회사는 청구서인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제목으로 양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들은 그대로 항목별로 다 있어야 되는 항목입니다. 고객사, 그리고 무역회사, 파트 넘버, 내용, 가격, 수량, 섬, 합계죠. 합계 금액을 다 표현하고 입금을 받을, 수금을 받을 회사 계좌번호도 인보이스상에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사가 이 인보이스를 보고 주문한 내용에 맞추어서 총액을 송금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무역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사와 인보이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내용에 따라 고객은 주문서를 무역회사에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 주문서야말로 고객사마다 천차만별로 다릅니다만 그 내용의 형식은 분류, 규격명, 모델 넘버, 수량, 가격, 단가, 총액 이런 항목들은 어떤 주문서라도 다 동일하게 반영돼야 되는 항목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단에 고객사 이름과 담당자 서명 그리고 도장도 필요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리고 고객사 정보에 대한 부분은 지우거나 가렸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저희 회사는 100% 대금을 수금받고 일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소량의 이익을 위해 리스크를 크게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원하는 수량에 대한 총액을 수금받고 무역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지는 송금 증명은 고객이 대금을 트랜스퍼했다는 증명으로 트랜스퍼한 이후에 화면 캡처 내지는 스크린 프린트한 내용을 무역회사인 저희에게 보내준 겁니다. 이 또한 저희 회사, 무역회사 계좌로 입금이 됐는지 사전 확인한 후에 IC 제조회사로 주문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IC 제조회사로 주문을 내게 되면 저희 무역회사에 신용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수금한 내용을 확인하고 IC 제조사로 주문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주문서로서 무역회사가 IC 제조사로 주문을 내는 주문서입니다. 바로 저희 회사가 한국에 있는 IC 제조사로 주문을 하는 저희 회사 양식이죠. 이 역시도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자
그리고 주문을 받는 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형명, 내용, 파트넘바, 수량, 단가, 합계 등 이러한 항목들은 어떤 주문서든 다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양식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하단에 있는 것처럼 구매자의 정보와 사인, 그리고 회사의 도장을 찍은 주문서를 발송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IC 회사로 주문을 내고 나서 또한 함께 병행해서 해야 할 작업이 이와 같은 주문 관련된 이메일을 무역회사가 제조회사로, IC 제조회사로 발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주문서가 전달됐는지 업무를 확실하게 크로스 체크 양쪽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고객사로부터 받은 주문 내용대로 IC 제조회사가 제대로 받았는지 그 내용을 파트넘버와 수량, 단가, 가격 등을 보냈다고 잘 수신했는지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이메일 문서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편 회사는 받은 이메일을 근거로 납기를 확인하고 가격을 확인하여 저희 회사로 회신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담과 주문 확인, 그리고 입금, 그리고 한국에서의 IC 제조사로부터 내용 확인, 납기 확인한 후에 IC 제조사로 주문서를 내는 것까지 신뢰를 들어서 문서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작업이 물류회사를 선정하여 어떻게 물류를 운수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상품이 출하되고 배달이 되면 고객사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류회사 선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제 문서도 올려드리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담을 하고 주문을 접수받고 수금을 하고 수금된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의 제조사로 다시 주문을 하고 주문한 것을 확인하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물류회사를 수배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